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 1차 대전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얘기할 텐데, 교과서 소제목은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 제국주의라고 나와 있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약 4년간 전쟁이 벌어졌고, 이 1차 대전은 유럽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지만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세계는 지금보다 유럽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끼리 싸운 이 1차 대전은 이 드넓은 식민지를 보세요.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이 서구 열강들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그 열강들끼리 전쟁하는 1차 대전은 유럽만의 전쟁으로 끝날 수 없었던 거지. 이 전쟁에 일본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당시에 영일동맹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명분으로 해서 연합국으로 참전을 했고, 이 1차 대전으로 일본은 많은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많은 물자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의 중심 지역은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은 좀 동떨어져 있단 말이야. 영향은 받지만.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서구 열강들은 자기네들끼리 전쟁에 바빴기 때문에 중국에 끼어들 틈이 없었고, 일본은 그 사이에 진출했고, 또 연합국의 군수물자를 판매해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죠. 이 교과서에 있는 도표를 보면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국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 받을 돈이 더 많은 채권국이 되고, 수입과 수출 이런 해외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본 거야. 그래서 보면 해운업은 세계 3위로 일본이 당시에 성장을 했고, 철강 산업도 급성장하고 금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최강 국가들은 전쟁에 소모한 물자를 만들기도 바빠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될 처지고, 뭐 일반 평시에 사용할 물자들은 거의 안 만든단 말이야. 그 틈을 일본은 파고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영일동맹을 구실로 전쟁에 참가한 일본은 영국 편에 섰기 때문에 그와 적대하는 독일의 조차지를 공격해서 산둥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산둥반도는 지도에 표시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중국의 조차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서양식 건물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칭다오 맥주가 이 칭다오의 아주 그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맥주가 유명한 이유는 이 칭다오가 당시에 독일의 땅이었기 때문에, 독일 애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니까 칭다오에도 맥주 공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공장을 계속 이어받아서 맥주 설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맥주 회사 칭다오 맥주가 왜 이름이 칭다오인가? 독일이 차지했던 칭다오에 있는 맥주 공장을 전신으로 해서 만들어진 맥주기 때문에. 자, 일본은 시베리아에도 출병합니다. 그 추운 지역에 왜 출병하냐면, 연합국이었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들은 혁명이 확대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시베리아에 군대를 보내서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을 지원합니다. 약 6년간 일본 군대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당시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을 해서 거쳐갔던 경로란 말이지. 자, 일본은 산둥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중국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21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이 21개조 요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권익을 매우 침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그대로 일본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남만주와 내몽골에서의, 여기가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서의 일본의 권리를 또 승인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제5호가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 재정, 군사 분야에 반드시 유력한 일본인 고문을 초빙한다.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라는 얘기는, 일본이 우리나라 잡아먹을 때도 고문을 파견해서 고문 정치를 했잖아. 1차 한일 협약에서. 근데 이 중국에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왜 일본한테 넘겨야 되냐는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자, 하지만 중국의 위안스카이 정부는 뭐 나름대로 일본에게 저항을 했다고 하기는 해. 하지만 이 주권의 침해야 일부 내용만 미룬 채 21개조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고, 뭐 반발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오사 운동의 또 요인이 됩니다. 이 21개조 요구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베르사유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21개조 요구, 일본이 요구한 21개조 요구가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걸 무효화시키려고 했어. 이게 계속 문제가 된 거지. 전쟁이 끝난 때면은 뭐 1919년 1월 때 이야기인데 21개조 요구는 15년 때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4년 뒤에 이제 중국이 일본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말은 잘 안 먹힌다는 거지. 일본은 이미 여러 열강과 비밀 협약을 맺어서 자기네 21개조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강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힘이 더 강하고 시베리아 출병도 했고 연합국 승전국으로 중국보다 더 역할 많이 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산둥반도 이권이나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일본의 요구대로 다 넘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반발한 민중들은 오사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오사운동은 나중에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919년에 일어나는데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일어났고, 아까 봤던 그 베르사유 조약, 중국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던 이 베르사유,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정해진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고, 매국노 처벌을 주장하고 수업 거부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의 각지에 사는 민중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지하게 되는 거지. 자, 이후에 미국은 워싱턴 회의를 1921년에 소집해서 이 중국 문제와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 워싱턴 회의는 이 회의의 결과로 3개의 조약이 만들어지죠. 4개 국가가 맺은 4개국 조약, 그리고 5개 나라가 맺은 5개국 조약, 그리고 9개 나라가 맺은 9개국 조약, 이 3개의 조약을 통칭해서 워싱턴 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4개국 조약은 영일동맹이 파기되고 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가 맺은 4개국 조약입니다. 태평양 지역의 상호 불가침과 영일동맹 파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들 사이에 이제 우린 싸우지 말자, 영일동맹도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5개국 조약은 군비 축소 논의를 하는 거고요. 9개국 조약은 중국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워싱턴 회의의 결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워싱턴 회의에서 무엇을 바랬냐면, 자기네들이 그 이전에 난징 조약 이후에 거의 한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구 열강들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안 받아들여진 거야.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 21개조 요구가 워싱턴 회의에서 결국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이 독일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던 이 산둥반도의 이권도 반환을 받았지만 불평등 조약 개정은 안 된 상태야.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 거죠. 21개조 요구가 취소되고 산둥반도 반환도 받았지만 조약 개정은 안 된다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개조 요구를 포기하고 중국에서 군사 팽창 대신 경제 진출을 확대하는데, 일본이 당시 20년대까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열강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워싱턴 회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침략적으로 영토를 차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경제적인 진출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동아시아에서의 열강들 간의 경쟁을 좀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게 워싱턴 회의고요. 그 회의의 결과로 이 동아시아의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온 이것을 워싱턴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20년대 일본은 일본마저도 협조 외교를 통해서 열강들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사건들의 간단한 전개 과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1914년 일본이 1차 대전 참전해서 산둥반도를 점령했고 15년 21개조 요구를 했지. 그래서 29년에서 20년 사이에 파리강화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중국의 요구가 거부가 되고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되니까 오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워싱턴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의 결과로 일본은 9개국 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하게 되죠. 전체적인 사건의 전개는 이런 식으로 연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